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9살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는 8년이 됐고요. 아니, 됐었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남편 최도연을 처음 만난 건 31살 때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고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이 안정적이었어요. 대기업 해외 사업팀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주로 동남아 쪽 해외 거래처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출장이 좀 잦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은 재미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이 그렇게 말했어요. 출장이 잦다는 말에 조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그게 뭐 대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도연의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도연을 좋아하셨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결혼식은 작게 올렸어요. 양가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죠. 여보,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줄게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해변에서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걸까요?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신혼 1년 동안은 도연이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거든요. 퇴근하면 함께 저녁 준비하고 주말엔 데이트도 하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뭔데요? 팀장님이 회의 중에 넥타이를 거꾸로 메고 오셨대요.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가 부장님이 웃으면서 지적해 주셨다니까요. 어머, 팀장님 민망하셨겠네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출장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 정도 태국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또요? 지난달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게 이번 프로젝트가 커서 그래. 내가 담당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 도연은 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늘 함께였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원래 그런 거라고 승진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출장 가는 날이면 항상 공항까지 바래다 줬어요. 여보, 몸 조심하고요. 밥 잘 챙겨 드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응, 알았어. 당신도 집에서 잘 있어. 금방 다녀올게. 공항 출국장 앞에서 손 흔들며 헤어지는 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점점 그게 일상이 됐죠. 도연이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잠드는 게 당연해졌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입원하셨대요. 제가 병원에 다녀올게요. 그래. 아, 근데 나 지금 베트남이야. 이번 주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병간호는 당연히 제 몫이 됐어요. 매일 병원 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시누이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니까 거의 제가 도맡아서 했죠. 도연한테 전화하면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갈게. 조금만 참아줘. 참았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 다니면서도 참았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나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댁에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도연은 그때도 출장 중이었죠. 지연아, 도연이가 너무 바쁘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남편이 자꾸 집을 비우니 얼마나 외롭겠니? 시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도연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거든요. 여보,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아, 네. 끊기는 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결혼 4년 차쯤 됐을 때 친구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 괜찮아? 남편이 맨날 출장만 가는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원래 그런 직업이잖아. 그래도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면 좀 쉬라고 해. 괜찮다니까. 걱정 마. 수진이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출장이 많은 게 정상일까? 하지만 그 의심을 떨쳐냈어요. 도연을 믿었으니까요. 결혼 5년 차가 되자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여보, 우리 슬슬 아이 가져볼까? 아, 그게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저도 이제 36인데. 알아. 내년쯤 하자. 내년에는 프로젝트도 마무리되고 좀 한가해질 거야. 내년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내년이 와도 또 다른 핑계가 생겼죠. 여보, 올해 안에 부장 승진이 걸려 있어서 지금 아이가 지면 승진에 불리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또 기다렸어요. 도연의 커리어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러던 중 결혼 6년 차 되던 해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기뻤어요. 여보, 저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게 지금?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쁘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응, 지금이요. 왜요? 안 좋아요? 아니, 아니야. 좋지. 근데 나 지금 싱가포르인데 이번 주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 네. 임신 소식을 혼자 알게 됐어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두려워했어요. 도연은 2주 뒤에 돌아왔고 그때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축하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게. 근데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 뭔데요? 아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거든. 시기가 안 좋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이 지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됐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도연은 그 후로 아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출장은 계속됐고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 위기가 왔어요. 출혈이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여보, 저 지금 응급실이에요. 출혈이 있어서. 뭐, 지금? 아, 나 지금 말레이시아야. 어떻게 바로 못 가는데? 괜찮아요.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전화 끊을게요. 그날 밤 수진이가 병원에 와줬어요. 손 꼭 잡아주면서 말했죠. 지연아, 내 남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가 응급실인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회사 일이 중요한 거지 뭐. 회사 일이 아내보다 중요해? 정신 차려, 지연아.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아니, 차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미안해, 여보.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 정말 못 빠져.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가 돼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임신 7개월 차에 사산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무리한 생활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도연은 그때 필리핀에 있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그래. 이틀 후에 바로 들어갈게.
처음으로 제대로 울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도연도 출장을 많이 줄였어요. 저를 많이 챙겨줬고요. 이제 괜찮아지나 싶었어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결혼 7년 차가 되자 다시 출장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이번엔 한 달 정도 가야 할 것 같아. 인도네시아 신규 거래처 계약건인데 꼭 내가 가야 해. 한 달이나요? 응. 중요한 계약이라서. 이거 따내면 진짜 큰 건데. 이해해줘. 늘 그랬듯이 저는 이해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연락 자주 해요. 그럴게. 사랑해.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도연이 떠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수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연아, 너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지금 내 집 앞인데 나와줄래? 보여줄 게 있어.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죠.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내 남편 맞지?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사진이 떠 있었어요. 어떤 여자의 계정이었는데 사진 속에 도연이 있었어요. 낯선 여자와 함께요. 이게 뭐야?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진이래. 배경이 발리야. 너희 신혼여행 갔던 그 리조트 같은데?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분명 도연이었어요. 하얀 셔츠를 입고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마치 결혼 사진처럼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지연아, 침착해.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지. 확인? 뭘 어떻게 확인해? 회사에 전화해봐. 진짜 인도네시아 출장 맞는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분명 오해일 거예요.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연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해외 사업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 최도연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도연 씨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시지 남기실래요? 아, 그게, 출장 가셨나요? 출장요? 아니요, 이번 달은 휴가 중이세요. 2주 후에 복귀 예정이고요. 휴가, 휴가라고요? 네, 휴가요? 네, 연차 쓰셔서 쉬고 계세요. 혹시 급한 일이시면 다른 분께 연결해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연아, 괜찮아?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휴가래. 출장이 아니라 휴가라고. 그제야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8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 도연의 짐을 뒤졌어요.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일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서재 책상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카드였어요. 내역을 보니 발리 리조트 예약, 항공권 2인분,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즐비했어요. 더 찾아봤어요. 노트북도 켜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메일함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어요. 투 게스트, 킹사이즈 베드룸, 체크인 날짜. 날짜를 보니 정확히 이번 주였어요. 그리고 함께 예약된 항공권도 있었어요. 최도연, 그리고 김민지. 좌석은 나란히 붙어 있었고요. 김민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메일을 더 뒤져봤어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도연 오빠, 이번 주말에 봐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금요일에 보자. 발리 가는 거 진짜 기대돼요. 오빠랑 여행 가는 거 너무 설레요. 나도 그래.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으로 만들어줄게. 메시지 날짜를 보니 6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대화였어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찾은 것만이니까요.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지연아, 이제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증거는 다 확보해도 사진 찍어놔. 이혼할 때 필요할 거야. 이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박살난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항공권, 호텔 예약서, 이메일 메시지들. 전부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저장했어요. 수진이가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을 구해줬고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증거니까.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차가워져야 했어요. 도연이 돌아오기 이틀 전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봤어요.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사랑해요, 오빠. 사진 속에는 촛불이 켜진 테이블과 와인 잔이 보였어요. 그리고 멀리 도연의 뒷모습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와,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언제 예식해? 드레스 너무 예뻤어. 행복하길 바랄게. 결혼. 그 여자는 친구들한테 결혼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도연이랑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어요. 드디어 도연이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공항의 마중은 나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갔겠지만 이젠 아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고 가벼웠어요. 마치 정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요. 응.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짧게 대답했어요. 도연이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응, 그런데 힘들었어. 인도네시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인도네시아? 응, 내가 말했잖아. 자카르타 쪽 거래처.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요. 그래. 힘들었겠네. 응. 씻고 올게. 밥은? 아직? 씻고 와. 도연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준비했던 서류들을 꺼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놨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항공권, 호텔 예약서, 인스타그램 사진 프린트물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나서 도연이 나왔어요. 아, 시원해. 그나저나 밥 어떻게? 도연의 말이 끊겼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거든요. 이게 뭐야?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인도네시아 출장 어떻게 다녀왔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발리에서 신혼여행 다녀왔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지연아, 이건 뭐, 오해야? 합성이야?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거야? 도연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에 전화했어요. 당신 이번 달 휴가 중이라더라고요. 출장 아니고요. 이 여자 누구예요? 김민지? 도연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말해요. 누구냐고.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요? 후배랑 발리 가서 결혼 사진 찍고 호텔 같은 방 쓰고 그게 후배랑 하는 짓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연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는데?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맞죠? 인정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지연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용서해줘. 언제부터였어요? 뭐,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냐고요. 대답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부터. 3년.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3년? 3년이나? 미안해.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할 때도, 제가 유산위기로 응급실 갔을 때도, 제가 아이 잃고 혼자 올 때도 당신은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요. 3년이면 다 포함되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출장 간다고 믿고 기다렸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지연아,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받을 거예요. 나가요. 도연이 일어나서 제 팔을 잡았어요. 누우세요. 뿌리쳤어요. 도연의 손이 떨어졌어요. 알았어. 며칠만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 좀 해보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지연아, 나가요. 안 나가면 제가 나갈 거예요. 결국 도연이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지연아, 무슨 일 있어? 도연이, 인정했어. 3년이래. 3년 동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수진이가 30분 만에 왔어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울어, 지연아. 실컷 울어. 그날 밤 수진이가 옆에 있어줬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줬고요. 다음 날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50대 50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 여성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 여자한테요? 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있었어요. 도연이 그 여자한테 준 선물들, 함께 다닌 여행들, 전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도연이 그 여자와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요. 당신이 필리핀에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주도에 있었죠? 그 여자랑 나중에 도연을 다시 만났을 때 물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알아요. 당신 잘못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이혼 소송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부 말씀드렸죠. 그 자식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엄마는 그냥 우셨고요. 지연아, 괜찮아. 이혼하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 네, 엄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지켜줄게. 부모님의 위로가 힘이 됐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했어요.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지연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저 도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이혼 확정,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대 50, 그리고 김민지에게는 손해배상 3천만 원. 법정에서 도연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지연아, 이제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요. 월급은 적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쓰는 돈이라 뿌듯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람이랑 계속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수진이가 가끔 놀러 와요. 지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 잘했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직은 연애 생각 없어. 일단 나 자신부터 추스르고 싶어. 그래, 천천히 해. 시간 가져. 지난주에 우연히 도연을 봤어요. 거리에서요. 그 여자랑 함께 걷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더 이상 제 삶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돌아서서 제 길을 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도연을 너무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보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아니, 괜찮아지게 만들 거예요. 제 힘으로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